자, 시청자 여러분, 동양철간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9월 18일 10시 17분입니다. 동양철간 제가 어저께 유상증자 뉴스가 나와가지고 공시가 뜬 다음에 제가 영상을 녹화해서 올려드렸었죠. 그리고 어저께 정말 중요한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아주 나이스하게 화답을 해주고 있다라고 지금 차트 캔들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후후후. 예, 지금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최대 지금 수혜를 보시는 분들은 동양철간을 이때 매도하시고 미련을 못 버리셨다가 제 채널에 동양철관이 올라오는 걸 보고 제 타점을 받아서 매수하신 저희 구독자분들이 아마 최대 수혜자일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노양철과는 못 털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평단가는 낮출 수 있었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홀딩입니다. 지금 매수 타점만 나갔고 매도는 나간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어차피 여기서 매수했으니까 조금 더 길게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이제 뭐 하루 이틀 정도 경과를 보다가 뭔가 한번 분할로 챙겨야겠다 할 때 그때는 제가 타점을 또 보내드리도록 할 텐데,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보여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 16시간 전 이제 9월 17일 영상 보시면 유상증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쨌거나 여기서 개파락으로 떨어지게 됐을 때 마이너스가 좀 크게 떨어진다. 마이너스 막 20%막 이렇게 내리 시작한다 그러면은 제가 오히려 타점 보내줄 수 있다는 타점 보내드릴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유상증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이게 유상증자를 500억을 갖다 때렸다라고 했었을 때 금양을 앞에서 예를 들어 드리면서, 금양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때려서 분봉이 패대기가 나왔다가 신사업 진출을 하면서 배터리 공장 증설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올라갔었다고 말씀드렸던 거 이전에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동양철강 같은 경우에도 혹시 만약에 얘가 뭐 알래스카 LNG를 뭐 진출하기 위해서 예를 들었을 때 하기 위해서 증자를 한다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저게 나온다 그랬으면은 사실 그렇게 된다고 한다 그러면은 사실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매수 타점을 보내드렸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께서도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시면 그 번호로 제가 제 타점을 문자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양철강 같이 조금 구독자님들하고 오랫동안 정이 쌓였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더 유심 있게 바라봤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애초에 2,400원에서 만약에 시작을 했다 그랬어도 매수 타점 보냈을 거고, 하여튼 그것도 아니었는데 어쨌든 간에 호가 보고 저는 계속 8시 50분부터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정을 해서 보내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수익 구간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매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평단가를 확 낮춘 상태에서 추가 매수를 한 그 구간보다 지금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동양철강 관련돼 가지고 타점을 보내드렸을 때 이제 매도 타점에도 집중을 해 보셔야 되니까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동양철강이 오늘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바로 쏴주진 않겠죠. 그렇게 됐을 때 기간적인 부분이 생긴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까요? 이것만 계속 지켜보면서 손가락 빨 수 없죠. 다른 종목들도 분명히 매수 타점을 보내드릴 거고 매도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수익을 또 따로 챙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양철강만 타점이 나간다는 게 아니라는 거 오늘 받으신 분들은 아실 거고요. 어쨌든 수익이 많이 나게 되면은 나중에 제가 돈 받는 거 없으니까요. 영상만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대해서 연장해서 500억 유상증자를 왜 했냐라고 했었을 때 어제까지만 해도 운영자금이라고 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시간의 하한가가 풀리지 않았고 오늘 마이너스 12% 정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보시면은 얘가 해외 사업 원자재 확보를 위해서 500억을 유증했다라고 했던 게 아마 이게 얘를 지금 개파락에서 끌어올렸던 가장 큰 이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얘가 이제 동양철강이었는데 KBI 동양철강으로 얘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보면 아주 괜찮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유상증자 자체를 했다라는 거는 사실 얘네가 유보자금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많았으면 사실 이걸 안 해도 됐었으니까 사실 개파락을 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기서 그냥 그대로 쏴버릴 수도 있는 그런 거였는데, 아쉽게도 일단 자금을 좀 확보해야 된다는 회사의 입장 그거였는데, 그거를 왜 하냐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나왔다라고 했었을 때 미국 시장에서 2025년에 철강 제품 수출 쿼터 폐지에 따라 유럽 유통사에 연간 5만 톤 이상 판매 협약하는 양의 계약을 각서를 체결하고 미국의 24개 유통망을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 이게 미국인 것도 큽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양철강 자체는 알래스카 LNG 때문에 앞에서 저렇게 올라갔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
EPC사와 협력을 통해서 수주를 계획하고 있다. 대만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분야에서도 원자금 관련돼 가지고 5톤 내 강관 공급을 준비 중이다. 그러니까 지금 저 얘기를 들으면은 일단 크게 미국 쪽이랑 대만 쪽이랑 해가지고 얘네가 지금 원자재 동양철관이니까 철 강관을 자꾸 가지고 와야 되는 건데 이번에 한탕 제대로 해먹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한번 우리 증자도 하고 이미 이제 액면 병합을 해가지고 주식수를 줄여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증자를 통해서 다시 주식수를 늘린다고 할 때 그때 이때다. 야 우리 지금 수주 지금 쌓아놨어. 근데 이거 하려면 돈이 좀 필요한데 어차피 우리 감자도 했고 감자라고 하기엔 좀 뭐하지만 어쨌든 액면 병합도 했고 주식수도 줄여놓은 마당에 야 유상증자 한번 때리고 그 다음에 더 큰 거 한번 노려보자. 지금 이렇게 되는 거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개파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왔고요. 이런 이유로 유상증자를 했다라는 게 지금 노출이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 원래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개파락을 시켜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은 사실 그 다음에 주가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내용을 확인을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다시 돌려서 올릴 수 있을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내려갈 확률보다. 그래서 이거는 구독자님들한테 조금 더 호재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호재라는 게 이게 뭐 유상증자라는 악재를 지금 이미 겪었고 그걸 통해서 호재라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사실 또이또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유상증자로 얘가 패대기 나와가지고 마이너스 12%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마이너스 20%가 안 간 게 어딥니까? 그죠? 그래도 동양철간의 세력이 그래도 어저께 계속 제가 제목부터 그랬었잖아요. 이 새끼는 도대체 도대체 왜 무슨 꿍꿍이가 있길래 이런 자리 이런 타이밍에서 공시를 낸 것인가 계속 의심스러워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려웠던 부분을 동양철강 공시를 통해서 긁어줬다. 해소가 좀 됐다라는 부분이고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맨날 말씀을 드리고 뭔가 터졌을 때 제가 미리 저 준비를 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타점도 그렇게 나가서 수익권으로 지금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권이고 평단하신 분들은 뭐 아직 평단은 안 하셨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보내드리고 있고 그 와중에 또 이제 다른 종목들까지 챙겨서 수익까지 내드리고 있는데 그 종목들이 미친 듯이 올라가 주니까 구독자님들께서 지난 90일 만에 이렇게 1100명이나 오신 게 아닐까요?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를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을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SC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I 관련돼 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목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대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단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1000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퓨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요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답하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 단가는 10,000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디스시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 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10,000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10,000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000만 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 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시고 문자로 타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TXR 로보틱스도 50%고 도연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7거래일 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 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양철간의 내부적으로 유상증자 공시부터 해서 제 자세한 내용들까지 확인을 해 봤으니까 이제 외부적으로 동양철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세 관련된 내용을 조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얘가 뭐 수주를 가지고 와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내용은 확인은 했지만 앞으로 이제 공시를 통해 가지고 또다시 저희한테 알려줄 겁니다. 어디 어디랑 뭔가를 했다, 어디 어디랑 MOU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공시가 나올 거니까 그거는 차트를 만들어 가는 걸 지켜보면서 저희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관세 관련돼 가지고 LNG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인가, 미국의 뭐 어떤 그런 거를 이제 뭔가 하겠다고 했던 게 LNG랑은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관세랑 연관이 있었으니까 보게 된다 그랬을 때요, 여항구가 가 있잖아요. 보시다시피 이제 뭐 구금 사태로 인해 가지고 한미국의 한미 관계 우려가 제기됐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뭐 이건 좀 쌩까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전세기가 지난주에 왔었죠.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보면은 산업장관이 이제 한미 협상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대미 투자 우리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지금 약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이제 SBS에서 나오긴 했는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제가 말씀드리다가 말씀 못 드렸지, 유상증자 설명드린다라고. 이제 관세 관련돼 가지고 뭐가 지금 문제냐면은 미국이랑 한국이랑 있다고 했었을 때 이제 미국에서 요구하는 거랑 한국에서 요구하는 거랑 지금 차질이 좀 있습니다. 3,500억 달러라고 하는 거를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50조 정도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80조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년 예산을 갖다 때려 박는 느낌인데, 어쨌든 여기서 투자를 할 때는 같이 야 여기가 좋은 것 같아, 그래 같이 가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미국에서 야 여기 좋아 여기다 넣어 그러면은 네 이렇게 하라고 미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쪽에서 야씨 뭐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도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같이 결정할 권리를 줘라고 했는데, 그래? 그러면 일단 너네가 나중에 450조 투자했을 때 그거 투자금 회수해 가. 근데 그거 다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익금의 90%는 우리가 가져갈게. 이렇게 지금 하니까 이제 이건 불공정 거래다 해가지고 미국이랑 또다시 이제 테이블 협상을 하기 위해서 갔던 거였죠. 근데 지금 딱히 뭔가 나오는 게 내용이 없는 거 보니까 오늘 귀국을 할 겁니다. 오늘 저녁에 여항구가.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을 할 텐데 그 브리핑에 대한 어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어저께 제가 FOMC 때문에 매수 타점을 안 보내드렸는데 유상증자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FOMC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잘 끝났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가지고 금리 인하를 했어요. 근데 미국에서도 약간 시장 반응이 별로 안 좋았고 뭐 약간 예상치에 부합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됐고, 그동안 지금 나스닥이랑 뭐 한국 증시랑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로 인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환호를 하는 그런 증시의 분위기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정도로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동양철간을 일단 가지고 가면서 혹시 이제 오늘 만약에 얘가 조금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버슈팅이 나온다 그러면은 일단 그래도 매수했던 거에 대해서 조금 매도를 조금 해서 분할로 챙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나왔을 때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지켜보면서 타점을 보내드릴 건데, 여러분들 아직도 문자로 수급이라고 안 보내신 분들은 010-7666-8354 여기다 보내셔가지고 동양철간 나이스하게 수익으로 나올 수 있게끔 저랑 같이 하고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종목들까지 수익을 내는 그런 것까지 다 챙겨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